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윤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율곡문화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율곡 선생님의 오늘은 정치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율곡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율곡 선생님이 쓰신 성악지묘라는 책 있죠. 성악지묘의 위정편이 있습니다. 성악지묘는 아시다시피 율곡이 선조한테 바친 글이죠. 성악지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글인데 그 중에 위정만을 집어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정은요, 총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진이를 등용함에 대하여 용현,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함에 대하여 취선, 그리고 시급함을 알매 대하여 시식무, 그 다음 5번째 선왕을 본받음에 대하여 법선왕, 6번째 하늘이 내려준 계율을 조심함에 대하여 근천계, 7번째 기강을 세움에 대하여 입기강, 죄송합니다. 이게 왜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8번째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 안민, 그리고 9번째 교육을 널리 밝힘에 대하여 명교, 10번째 올바른 정치를 펴는 효과에 대하여 위정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 제가 시간이 될 때까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 처음에 정치를 바로 행하라.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율곡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에는 3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는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 규모가 있어야 된다. 3번째, 절목이 있어야 된다. 이 절목이라는 말이 요즘은 잘 쓰이는 말이 아닌데, 절목이라는 것은 절차와 세목,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세세한 목차가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살피건데, 요건 이제 율곡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중도를 세우고 표준을 세우는 것은 정치라는 근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라는 데 있어서는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부유하게 하게 된 뒤에 가르치는 것은 정치의 구조이다. 정치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 보편적입니다. 가치 보편적인 원칙의 일은 정치하는 절차와 세목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원칙, 이것은 절차와 세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용연.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지문을 할애해서 율곡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냥 시간이 그렇게 이 얘기만 하다 보면, 요것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끝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진이를 등용함에 대하여. 너무 당연한 거죠. 정치를 하려면은 이 현인이 있어야 됩니다. 현자가 있어야 제대로 정치가 되어지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왕은 그런 사람을 알아서 뽑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현이죠. 이 어진이, 현자를 등용함. 요게 바로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율곡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율곡 선생님 이제 공자 얘기를 끌어서 하십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를 하는 것은 인재를 얻는 데 있다. 인재를 얻어야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진이를 등용하지 않고 정치를 잘하는 이는 없다. 여기 지금 계속 어진이를 등용하는 거, 이게 바로 용연이죠. 요거를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율곡 선생님이 끌어와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용현, 어진이를 등용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정치를 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임금과 신하가 같이 정치하죠. 좋은 상대를 얻어야 정치를 잘할 수 있으므로 임금의 직무는 오직 어진 일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덕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뭐 정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금과 신하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할 수는 없죠. 같이 할 수 있는 어진이, 훌륭한 현자,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게 현자인가? 이걸 일단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딱 등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치는 당연히 좋게 된다. 그 얘기를 율곡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 어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사는 만사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그 적재적소에 그 맞는 사람들을 탁탁탁 전문가를 쓰면은 정치는 그냥 제대로 편안하게 된다. 그 얘기를 율곡 선생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선. 정치를 하려면은 일단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아무 것만 갖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좋은 것 갖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 그 얘기를 율곡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에게서 선을 취하여 행한다는 것. 그 취선이라는 것은 곧 남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에게는 남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취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군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군자의 일이고, 군자란 여기서 지금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율곡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식시무. 정치를 할 때는 또 뭐 식시무, 시급함을 알아야 되죠. 때에 힘써야 되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정치를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 그 때를 잘 알아서 탁 해야지 그 때를 놓치면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율곡은 이미 500년 전에 식시무, 타이밍을 잘 알고 빨리 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참 훌륭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마땅히 급한 것에 먼저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땅히 급한 것에 먼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일이 많죠. 일이 많은데 어떤 게 중요하고 급한 일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지 그거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시급함을 알에 대하여 그 식시무, 그러니까 타이밍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 같고 정치가들은 그 때를 잘 맞춰서 일을 해야지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힘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율곡은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알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마땅히 급한 것을 먼저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서 그때 맞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식시무죠. 그거를 지금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계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급한 일에는 절실한 것을 먼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건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법선왕, 선왕을 본받음. 이렇게 시급한 일을 막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시무에 마땅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 마땅히 필요한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선왕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마치 그림새와 직각자를 따르지 않고
손으로 원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끝내 세상의 도리를 회복하여 지치를 이룰 수 없다. 근데 율곡 선생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시무를 알아요. 아무리 시무를 알아도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선왕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실은 일을 할 때 있어서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의 전임자는 어떻게 했을까? 또 그 전임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마땅한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임자들의 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선왕이죠. 법선왕. 율곡 선생님은 이런 것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근천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늘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 하늘이 내려준 이 계율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죠. 하늘이 내려준 계율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한 사람한테는 그 한 만큼 또 잘 주고 음탕한 자한테는 재앙을 내리는 이치. 이게 바로 근천계다. 그 다음에는 입기강, 기강을 세움에 대하여. 우리 보통 군대에서도 기강을 바로 세운다. 그런 말씀 하시죠. 지금 율곡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있어야 된다.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위정을 하는데 위정의 일은 기강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다. 우리 모든 일을 하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강이 있어야 다른 일을 하는데도 약간 좀 일단 편안하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입기강. 그리고 입기강에는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입기강은 기강을 마땅히 세워야 하는 것이고 사심이 없는 것이 기강을 세우는 근본이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벌을 공정하게 해야 기강을 세울 수 있다. 공전이 아닌 공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 오타를 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벌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기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8번째 안민. 안민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안민. 위정자로서 해야 될 것들이 덕목이 많지만 안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서도 백성을 일단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위정자는 백성의 삶이 좀 편안해야 자기가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생기는 거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한데 무슨 정치를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뭘 군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건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이 편안하다는 것은요.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필요로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고에 들어가는데 혈고지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가볍게 해야 되고 부역을 가볍게 해야 되고 이게 위정자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인 것이죠. 계속. 그리고 형벌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의와 이익을 또 겸별해야 되고 씀씀이를 줄여서 재물을 이루는 것 그리고 백성이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군사 정책을 정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안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정자의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위정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교육을 널리 밝힘에 대한 명교. 명교란 무엇인가? 명교. 이게 밝을 명자의 가르칠 교죠. 그 교육을 밝혀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교화를 일으키는 근본, 명교라는 것은 교화를 일으키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 가르침을 막 그냥 흥기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걸 막 배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입교의 절목, 가르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것. 아까 절목은 절차와 세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르침에 배우는 것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게 뭔가
이 절차와 세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일으켜 선비의 습성을 바르게 한다. 우리 그 명교라는 것이 원래 그 학교라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곳이죠. 그 공부하는 곳에서 선비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인격적 수용을 닦고 지식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명교의 그런 어떤 덕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게 분별 안 되면 사는 게 힘들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풍속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중요한 게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고 귀신과 요괴를 끊는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제사. 그러니까 명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교를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 그 조상님들의 그런 어떤 제사를 제대로 잘 지내고 뿐만이 아니라 그 괴력난신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력난신을 멀리했다고. 귀신과 요괴 이상한 뭐 미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 사람이 정신이 맑고요. 밝으면은 이런 귀신과 요괴가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율곡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지금도 많죠. 저는 물론 그 뭐랄까 그런 거 하는 분들 뭐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맨날 점치고 뭐 사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뭐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거 신점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정치를 펴는 효과에 대한 위정 공유.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펴지면은 뭐 너무 당연히 이 삶이 일반 백성의 삶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르치고 기른들을 급진이하면 그 영향이 만세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 임금된 자가 왕된 자가 그 제대로 살고 제대로 백성을 잘 그냥 이 통치를 하면은 그 영향이 만세에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선왕, 착할 선자 선왕, 그리고 또 성왕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나라가 잘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곡 선생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정치를 바르게 함. 어떻게 해야 정치를 바르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율곡 선생님이 쓰신 성악지묘라는 책이 있죠. 성악지묘는 선조한테 바친 글이죠. 그러니까 선조라는 임금한테 어떻게 하면 선조가 성왕이 돼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좋은 글들을 남기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한테 매우 통용되는 중요한 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